제가 운영하는 아트원이라는 카페예요. 미술 컨텐츠 좀 만들어 볼 거고요.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는 무슨 뭐 시장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술 시장에서 한쪽 날개는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한쪽 날개는 미학과, 미술사,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면서 거기서 또 희열을 느끼고 미술 컬렉팅을 하는 거를 한 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가별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다 제가 쓴 글인데, 이유화는 왜 점선으로 회화를 그리나 이런 글이 있어요. 근대 철학, 그리고 이제 뭐 현상학이라는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술 평론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말을 어렵게 쓰거나 아니면 본인도 이해 못하는 걸 자꾸 쓰기 때문에 저는 미술 평론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환이 이렇게 선 그어놓고 처음에 찍어놓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환이 왜 이런 걸 했는지 과정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그냥 하나의 철학이에요. 하나의 철학 체계고, 철학 체계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구의 근대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서구의 근대 철학이 뭐냐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아예 따로 제가 한 편을 찍을게요. 이미 2시간을 라이브를 했으니까 목이 조금 좋지가 않은데, 목이 컨디션이 완벽할 때 한번 찍도록 해볼게요. 오늘 할 작가는 제가 포스팅을 베이스로 해볼 생각인데, 보이체 코바릭이라는 작가인데 1993년생이고요 90년대생 현대미술 슈퍼스타 체코 작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뒤에 있는 그림들은 구작인데 신작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따 구글도 띄워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 친구는 체코 출신이고요. 모국에서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MFA, 마스터 디그리 오브 파인 아트를 MFA라 그러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 슈퍼스타로 떠오른 친구고, 2년 전부터 받는 건 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핫한 작가들은 뭐 패키지 딜로 1+1 뭐 하는 기부 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당시에 1+1도 굉장히 어려웠던 작가였어요. 어쨌든 그림을 보면 이게 뭐 그린 것 같아요. 거인입니다. 이런 작품들 보면 좋죠. 이거 페가수스인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스 신화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인데, 프랑스 디비옹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에요. 일단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살펴보면, 체코 출신이니까 동유럽 출신이잖아요. 소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1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이체기 자라는 환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서구로부터 밀려 들어왔던 그런 시기인데, 청소년기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그리스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녔고 박물관을 많이 견학했고, 근데 그리스 로마 조각에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미학적 안목을 키웠겠죠. 당시 체코는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서구의 문화가 한편으로는 들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있었던 스탈린 조각상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라고 하는 거는 독재자를 되게 예찬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숭배하거나 뭐 사회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각상을 만들다 보니까 웅장하게 크게 만들게 되고, 국가의 기념비적인 조각들을 많이 전시를 하잖아요, 도시에다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스 박물관을 많이 다녔었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러티브들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뭐 제우스 신에 대해서 그려, 어떤 작품은 뭐 아르고스 신, 뭐 어떤 작품은 뭐 페가수스, 페르세우스,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러티브를 이제 캔버스에 옮긴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 다 2m, 뭐 3m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크게 그려요. 왜?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리스 로마 조각의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려면 웅장하고 커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피부결을 조각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돌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고 강인하고 경직되어 있고 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봤던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잔재들, 그런 느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캔버스라는 틀이 하나의 신화고 하나의 세계잖아요. 이 신들이 항상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고 돌을 표현한 것 같은, 돌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조각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하고 단단하고 조각 같고, 이 신들이 항상 이 어떤 포즈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신체의 일부가 캔버스 밖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실제로 보면 거대한 신이 앞에 웅장하게 있고 조각이나 돌이나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지만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적인 느낌과 동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글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한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서 그 동적인 느낌과 정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캔버스를 뚫고 뛰어나오려고 하는 어떤 신의 모습,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삐져나올 것 같은 동적인 어떤 동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주면서도 정적인 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느낌을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아티스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어떤 그 해석, 그런 것들을 그림 속에 재밌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었고요. 저도 보이체 그림을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프라이머리를 받지 못해서 세컨더리로 샀습니다. 세컨더리 좀 비싸게 샀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렸어요. 2018년, 17년에는 그림들을 그리다가 2019년부터 작품이 굉장히 좋아졌고 2021년부터는 디테일까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표현도 굉장히 예술이고요. 세로가 3m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해석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지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책 그림이잖아요. 자기만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문화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한 자기만의 현대적인 해석이잖아요. 93년생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쿠바릭은 이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고요. 뭐 시장성을 보면 프라이머리로 당연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고 이미지도 좀 안 좋은 작품도 지금 37만 불인가의 경매 기록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이 안 좋은 작품들만 나오고 있어서 레코드가 70만 불 이렇게 가진 못했는데 아마도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만약에 경매에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5, 60만 불 이상은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워낙 강한 작가고요.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